안녕하세요. 기술자 공부를 제대로 전략화 시키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강사 김은숙입니다. 제가 이 짧은 멘트를 못 외워서 이제 제 마음대로 이야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내용은요, 암기를 해야 된다면이라고 했습니다. 이게요, 복습하고의 관련이 되는 거죠, 사실은. 암기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복습하고의 관련성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러니까 오늘 7강으로서 전략적 공부 기술에 관한 책은 마지막이고요. 8강부터는 다른 책 가지고 이제 논술 기법부터 들어갈 겁니다. 이제 어느 책인가는 궁금하시죠? 7강 듣기 싫으면 이 논술 써놓은 것은 우리가 스킵을 좀 해서 무슨 책인가는 그 다음 장에 나올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듣기 싫으면 스킵을 해서 스킵 P자가 빠지네요, 그죠? 들으시면은 될 것 같고요. 이제 7강쯤 하게 되면 이제 지겹죠, 그죠? 그래서 이제부터 논술에 관해서 정말 차근차근히 또 한번 또 살펴보는, 저는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로 책에 있는 어떤 내용들을 말 그대로 그 구체화시켜서, 그러니까 기억 활성화를 시켜서 구체화시켜서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리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이런 것 또한 우리가 기술사 공부하는 과정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다 책 하나 가지고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죠. 자, 오늘 암기해야 된다면입니다. 어디든요, 우리가, 그 논술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암기를 하지 않습니다. 원래가 그래요. 논술이라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풀어나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논술이라는 개념은 암기라는 개념은 없어요. 연설문 정도는 암기를 과거에는 했습니다. 과거에는요, 연설은 암기를 해서, 이렇게, 이 궁정들을 막 모아야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암기를 했는데, 이게 암기가 안 되기 때문에 사람 얼굴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이크를 통해서 했죠. 그죠? 그래서, 원래 암기가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연설을 할 때 얼굴이 보이지 않고 가려서 하죠, 실제. 그래서 이게 논술은 원래가 암기를 해서 적는 건 아니에요. 근데 기술사 과목에 다들 시험을 칠 때 보면요, 유형을 써라, 또 뭘 써라죠? 종류를 5가지 써라, 10가지 써라, 아니면 종류를 써라, 이래 나오죠.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는 방법을 써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절차를 써라, 시공 과정을 써라, 이래 갖고 나오거든요. 마치 이게 종류를 쓰고, 유형을 쓰고, 방법을 쓰고, 과정을 쓰고, 절차를 쓰고, 이러니까 이게 암기처럼 보이죠. 그죠? 암기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책에 있는 종류 말고도요, 책을 찾아보면요, 상당히 많습니다. 유형 구분, 종류에 따라서 유형이 구분이 되죠. 그죠? 나눠 보면요, 종류에 따라서 유형을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잠깐 제 공부 기술을 제가 하니까 누가 그걸 들어보시던데, 토목하시는 분인데, 과거에 저한테 잠깐 이제 기술사 이 답지 쓰는 것 때문에 한번 제가 지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폭파에 관해서 나오다가 무슨 폭파 막 이야기를 하길래, 그러면 그거는 어떤 종류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어떤 유형에 들어가느냐, 이러니까 우리가 폭파도 무슨 폭파 많잖아요. 그죠? 소리가 나는 것과 소리가 안 나는 게 있잖아요. 크게 하면 2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유형이고요. 종류는
폭파의 어떤 재료별로 나눌 수도 있고요. 기능별로 나눌 수 있고요. 장소별로 나눌 수 있고요. 다 그런 거죠. 또 뭐 다르게 또 나눌 수도 있겠죠. 뭐 직류냐 간접이냐 뭐 이런 것도 나눌 수 있고 그죠? 그거는 다 유형이에요. 묶어주는 거죠.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말 그대로 많은 어떤 암기가 필요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암기는 필요 없는데 만약에 꼭 해야 된다면 여러분이 꼭 이거를 뭔가를 해야 된다면 이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지금 마지막으로 오늘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게 복습하고의 관계입니다. 사실은 이제 어찌 보면은 암기해야 된다면이 아니고 복습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는 기술사 공부이기 때문에 기술사를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중고등학생과 복습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리고 암기, 어저께 제가 그랬죠. 영어 단어, 외국어의 단어는요. 실제로 우리가 외워야 되는 건 맞아요. 제가 미국에서 들어온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정말 한국어 공부할 때 어떻게 하냐면 한국어를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들어와서 한국어를 공부하는데요. 빡빡하게 단어를 적어요. 아니면 문장을 적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 문장을 한 3문장을 적었으면 하루 종일 사람 만날 때마다 똑같은 문장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 뭐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하면서 똑같은 문장을 각각 다른 사람 만나면서 똑같이 묻는 거예요. 저는 같이 이제 다니면서 하루 종일 다니면서 봤거든요. 그다음에 정말 문장을 빡빡하게 적어 놓습니다. 그러면서 지하철에서 내 외우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외국어는요, 정말 암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외국어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중고등학교 무슨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중고등학교 때는 좀 외워야 되는 게 있죠. 그죠? 특히 국어에 뭐 외우는 게 있죠. 뭐 쭉 적어 놓고, 갈로 탁 적어 놓은 거. 그죠? 특히 뭐 한자 같은 거는 좀 외워야 되는 거. 한자도 어찌 보면 외국어잖아요. 그런 거는 저는 좀 외웠습니다만은, 그 외에는 잘 안 하죠. 왜냐면, 잊어버릴 걸 알거든요. 저는 잊어버릴 걸 알기 때문에 안 외우는 겁니다. 근데 꼭 외워야 되는 거는 외우긴 외워요. 언제 외우느냐는 거죠. 이제 저는 방법이 있죠, 항상.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언제 외워야 되느냐. 그리고 이제 이 말 하면서 제가 하나 오늘 이야기해 드릴 게 또 아인슈타인이 말하기를요. 이가 관계되는 거죠. 상상력은 지식보다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아인슈타인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상상력은 지식보다 중요하다. 그것도 이때 언제 이야기했냐면요. 말 그대로 상대성 이론을 누가 물었을 때, 상대성 이론을 물었을 때 상상력은 지식보다 중요하다. 상대성 이론이 왜 중요합니까? 물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상상력은 지식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상대성 이론이 나온 것 같아요. 상대성 이론이 정말 저는 공식은 몰라도 어떤 내용인가 알거든요. 저도 상상력을 발휘했다는 거죠. 자, 이제 오늘 이야기는요. 언제 외우고 무엇을 외울 것이냐죠. 무엇을 외우고 어떻게 외울 것이냐입니다. 결국은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복습입니다. 복습하는 방법이에요. 누가 암기나 이렇게 외웠다라고 뭐 하실 수도 있고요. 제가 건축이나 토목책을 보면요. 앞에 앞머리만 따가지고 동그라미 막 쳐가지고 막 이상하게 연결을 시켜가지고 그것도 좀 성적으로 그죠? 성적으로 막 연결시켜가지고 이야기했던데 뭐 그것도 맞아요. 왜냐하면 상상력을 연결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은 방법인데 여러분 그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죠? 왜냐하면 기술사
공부가 아니죠, 그거는. 그죠? 저는 기술사 공부는요, 논술의 공부라고 그랬어요. 논술. 논리적으로 풀어나가는 과정입니다.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논술이라는 것은 암기를 너 얼마만큼 암기를 잘하는가 한번 두고 보자. 너 암기 실력 얼마만큼 되니? 해가지고 점수를 주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는 논술에 관한 책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그 쭉 논술 써는 방법을 설명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를 들어보시면 아 정말 논술은 암기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암기를 해야 된다면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언제 외울 것인가, 무엇을 외울 것인가, 어떻게 외울 것인가. 자 이게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복습입니다. 이게 우리가 말 그대로 쭉 따져보면요. 기억의 재생이죠. 그죠? 기억의 재생입니다. 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략적 공부 기술에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공감하기 때문에 지금 저거 드리는 거죠. 그죠? 자, 여기에 보면 기억의 재생에 우리가 방법을 보면 그러니까 기억의 재생에 우리가 뇌가 기억을 재생하는 이거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뇌의 주기 그러니까 기억에 재생하는 뇌가 그러니까 뇌의 능력이죠. 뇌가 능력하는 어떤 주기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많이 들으셨어요. 이거는 활용을 못해서 다르지. 그죠? 저는 이거를 말 그대로 전략적으로 하기 위해서 정말 내가 기억을 얼마만큼 재생을 했지? 그래서 과거에도 이런 걸 많이 저는 읽어가지고 이 방법을 굉장히 많이 선호하고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나오는 이 내용을 저는 공감을 하죠. 공감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이제 이 책에 보면 아주 상세히 나와 있는데 저는 더 간단하게 필요한 것만 그죠? 그래서 여기에 책에 그 그림도 나와 있어요. 혹시 책 사신 분 여러분 한번 보시고요. 궁금하신 내용은 자 이게 우리가 재생의 어떤 비율 100%의 내용이라면 자 딱 뚝 떨어지는 50%, 그다음 뚝 떨어지는 25%의 가정이고 1일, 2일, 3일, 4일, 5일로 봤을 때 5일, 그다음에 딱 이틀이 지나고 그다음에 5일. 왜냐하면 왜 2일이고 5일이겠습니까? 반 떨어지는 시점이죠. 50에서 50% 떨어지는 시점이 2일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완전히 떨어지는 시점이 거의 5일입니다. 그래서 100% 외웠을 때 우리는 사실 금방 돌아서면 잊어버리지 않나요? 솔직히 안 그런가요? 전 돌아서면 잊어버리는데 뇌는 항상 잠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100% 외웠는데 100% 공부를 했는데 자 50%딱 떨어지는 시점이 이틀째입니다. 열심히 했다는 거죠. 내가 열심히 외웠어요. 외웠는데요. 딱 이틀 지나면 50% 떨어집니다. 그래서 반복 주기가 매일 하면 된다는 거죠. 그죠? 매일 하면 되는데 다시 100%로 올라오고 다시 또 100%로 올라올 텐데 여러분 이걸 매일 왜 합니까? 그죠? 내 구조가 아는데 자 그 다음에 다시 올라오는데 그 다음에요 저 이거 매일 해봤어요. 여러분 저 거짓말 같죠? 저 이거 진짜 매일 해봤어요. 근데요 안 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소리를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안 이어져요. 우리는 시험 칠 때요 시험을 서울에서 쳤거든요. 그 당시에는 서울의 몽창 한 군데서 쳤습니다. 그 당시 때가 그랬어요. 지금은 지방은 지방대로 서울은 서울대로 뭐 이렇잖아요. 우리는 서울에서 몽창 한 군데서 쳤습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는 뭐 다 호텔이든 여관이든 뭐 가득 차죠. 그래서 저는 한참 먼 곳에서
그 고시원? 저는 고시원이란 곳을 처음 가봤어요. 일주일 전에 갔습니다. 일주일 간 것은요, 한참 그 두 번째 시험 칠 때 갔고요. 첫 번째 시험 칠 때는요, 내가 한 달 전에 가 있었어요. 한 달 전에 가 있어가지고, 정리했던 걸 매일 외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갔을 때요. 두 번째 갔을 땐 일주일 전에 갔습니다. 그때 또 고시원 갔어요. 가가지고요. 사실 빈혈이 생기더라고요. 빈혈 생겨서 아예 빈혈약까지 준비해 갔습니다. 요즘은 그런 게 있는 게 모르겠어요. 쪼매난 물약인데 그거를 매일 털어 마셔가면서 했더랬어요. 그걸 일주일 동안 매일 봤어요. 딱 세 번째, 첫 번째는 공부를 얼마 안 했어요. 접수해가지고 우리 부사장님이 지가 접수시켜 주겠다는 바람에 제가 접수하겠습니다 해놓고 접수해놓고 딱 한 달이거든요. 불안찮아요. 그래서 바로 고시원 한 달은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죠? 가가지고 매일 외웠던 거예요. 제가 정리를 해가면서. 그 다음에 일주일 가가지고 또 외웠습니다. 그랬는데요. 말 그대로 딱 이거 끝나고요. 기술사 시험은 외워서 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두 번째 해놓고 그 다음부터 안 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다는 거죠. 인간의 능력은 결코 외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저 매일 외웠어요. 정말로. 매일 외웠는데도 안 되더라는 거죠. 자, 어떤 단어는요. 영어 단어는 매일 외워야 됩니다. 제가 이 세상에 외워야 되는 것은 단어와 악보밖에 없다라고 했죠. 저 악보, 소나타 우리가 시험 칠 때요. 1악장, 2악장, 3악장 악보 다 외워서 칩니다. 악보 앞에 안 봐요. 안 보는데 이 1악장, 2악장, 3악장을요. 다 외워서 시험을 칩니다. 무대 위에 올라서서 무대 위에 올라서서 시험을 칩니다. 여러분, 악보도 이 나이에 제가 거의 지금 60, 내 나이 말하면 안 된다. 거의 50 몇 살 때 악보를 다 외웠어요. 저 기술사 시험 칠 때는요, 나이 35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 50살 좀 넘었을 때는요, 악보 1악장, 2악장, 3악장 다 외웠습니다. 악보는 외워지더라는 거죠. 나이 한참 들었는데도. 그죠? 그랬는데 35살밖에 안 됐을 때 기술사 답은 안 외워지더라는 거죠. 어떨 때가 머리가 더 좋죠? 35살 때가 훨씬 좋죠. 그죠? 근데 50살 될 때 악보 안 외워졌는데, 악보를 외웠는데 35살 때 기술사 답은 안 외워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도 외우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요, 머리 나쁘고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기술사의 내용은요, 결코 외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정말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악보는 1악장, 2악장, 3악장, 지금도요, 손 안 돌아가는 건 아예 악보를 외워버립니다. 지금도 외워요. 지금 제 나이가 몇 살인가는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도 외워서, 물론 지금은 학교 시험을 아니기 때문에 무대에 서도 악보를 펴놓고 합니다. 근데 악보를 아예 외워버리면요, 훨씬 연주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아예 악보를 외우려고 처음부터 시도를 해요, 저도. 그래서 거의 악보를 외워갖고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제 악보를 들고 가는 것은 마디마디라든지 그다음에 오케스트라든 그 반주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잠깐 잊어버릴 걸 생각을 해서 악보를 펴놓는 거지, 악보 자체에 의지를 하면요 연주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악보를 외워서 들어갑니다. 근데 기술사는 안 외워진다고 그랬죠. 그죠? 자, 그래서, 근데 어쨌든, 뇌의 재생. 저는 진짜 악보는요, 매일 외웁니다. 매일 똑같은 거 계속 해가면서 외운다는 거죠. 자, 뇌의 재생. 아까처럼 복습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게 100%에서 5일 가더라도요,
우리가 잘 안 떨어지는 거, 안 잊어버린다는 개념이요. 아주 재밌는 거. 아주 재밌는 건 안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아주 신체적으로 익힌 거는요, 안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아주 자기가 관심이 높은 거는 안 잊어버려요. 5일이 지나도. 자, 그런데 이런 것은 공부가 정말 재밌는 거, 그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 어떤 구체화 시켰던 것은 안 잊어버립니다. 자, 제가 오늘 이야기했죠? 구체화 시킨 거. 이게 구체화 시킨 거는 자기 스스로가 찾고 앞에 앞뒤를 연결해서 답을 만들어 놓은 건 안 잊어버린다는 거죠. 자, 이게 5일이 지나도 안 잊어버리는 과정입니다. 공부 재밌어서 답안을 만들고 구체화 시킨 거는 5일이 지나도 안 잊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 다음에요. 100%에서 아까 이야기했죠. 50%로 뚝 이틀 지나서 50%, 5일 지나서 50%로 뚝 떨어지는 과정. 이거는요, 뭐, 나름대로 재미있어서 했는데, 구체화를 조금 덜 시킨 거. 구체화를 좀 안 시킨 거. 아니면 이거 거꾸로 됐었어요. 재미는 없었지만, 구체화를 시킨 거. 공부가 재미는 없었지만 답지를 어떤 구체화 시킨 거. 이런 것은요, 우리가 100%에서 5일이 지나도 한 50%는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기술사 공부가 지금 나름대로 재미는 없었지만 앞뒤 뒤져가면서 구체화 시킨 것은 50%, 5일이 지나도 50%는 기억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재미도 별로 없고 공부는 했긴 했는데 재미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구체화도 시키지 않고 사실 위주로 공부한 건 5일이 지나면 거의 다 잊어버린다. 저는 공부도 했고 구체화 안 시킨 상태에서 재미는 있었는데 구체화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매일 공부 매일매일 외워도 다음날 적으려면 기억이 하나도 안 나더라는 거죠. 저는 생각보다 암기 기술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제가 1학장, 2학장, 3학장 졸업 연수 때 못 외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다 외워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좀 뒤에 가서는 좀 엉터리를 했지만 그 정도로 교수님들도 놀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안 잊어버린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는 없어요. 그죠? 근데 재미도 있고 구체화 시켰으면 거의 안 잊어버린다는 사실이고요. 비록 재미는 없지만 자기 스스로 구체화 시킨 것은요, 우리가 5일이 지나도 50%는 기억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복습, 자, 꼭 암기해야 된다면, 그죠? 우리가 이걸 자꾸 외울 생각을 하지 말고요. 자꾸 답안을 구체화 시키면 좋은데, 구체화를 지금 시킬 수 있는 여러분의 실력이 조금 덜 된다는 거죠, 아직.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논술에 답지 쓰는 방법을 아직 안 가르쳐 드렸기 때문에. 자, 이걸 좀 가르쳐 드렸으면 좀 더 구체화하는 걸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논술 쓰는 걸 아직 안 가르쳐 드렸어요. 그죠? 자, 안 가르쳐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는 내용들을 서로가 엮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앞에 누가 기술사 공부한 것 중에 기출문제 내용들을 서로 엮은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자,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은요, 여러분들이 훨씬 이해하기도 좋고 기억에 더 남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종류 이런 거 내가 이거 불안해서 안 되겠어 외워야 되겠다 싶은 거는요, 아니면 중간에 종류나 유형 그 다음에 절차 이런 거는요, 포스트잇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 포스트잇을요 사용을 해서요
우리가 포스트잇 좀 큰 게 있죠. 그죠? 한 요만한 포스트잇. 여기다가 제목을 딱 적고요. 무슨 절차 아니면 방법 이런 게 있죠. 그죠? 아니면 종류 이래 적었으면요. 쭉 그것만 적으세요. 제목만 적고 종류를 적어요. 자, 이거는요. 항상 따로 떼세요. 따로 떼서 다음 문제 쓸 때 또 적는 거예요. 또 다음 문제 쓸 때 또 적습니다. 다음 문제 쓸 때 이거를 또 써먹는다는 거죠. 자, 근데 쌤 이거 연결이 안 되는 문제는 어쩝니까? 하는데 연결을 억지로 시켜셔야죠. 이게 기술사의 답지입니다. 연결을 시킨다예요. 연결이 안 되는 문제 아닙니까? 하지만은 연결이 안 되는 문제는 없어요. 연결이 안 되는 문제는 없습니다. 왜요? 모든 과목, 여러분 자 건축 공부하면요. 건축은 모든 과목이 다 하나입니다. 그죠? 기초부터 구조, 위에 이 재료까지 다 하나의 덩어리예요. 자, 토목 여러분 다 연결 왜 안 됩니까? 다 한 덩어리입니다. 우리가 조경은 어디로 연결되는 과목이죠? 건축 토목이라는 모든 과목의 건설 분야라는 곳에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류인데요, 유형인데요, 절차인데요, 그래 해도 연결이 다 된다는 거죠. 연결이 안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는 건축, 토목, 조경, 상하수도 다 봤어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또 뭐가 있죠? 하천, 그죠? 하천도 봤고요. 도로 및 공항도 봤고요. 다 연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규는요, 법규도 사실 다 연결돼요. 생각보다 연결됩니다. 법규는 사실 법 종류마다 쭉 적었을 때 여러분들이 계속 어려운 부분들 외워야 된다 싶은 종류가 있으면요. 포스트잇에 별도로 적으세요. 별도로 적어서 계속 다음 문제 풀 때 연결을 시켜셔야 됩니다. 연결 안 되는 거는 없다라고 했어요. 그죠? 여러분은 단일 과목을 하시는 거예요. 복합 과목이 아니에요. 그죠? 단일 과목을 하시는 겁니다. 단일 과목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연결이 안 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꼭 외워야 된다면, 자, 이게 복습이죠. 그죠? 계속 내용을 연결시키는 것이 여러분이 복습입니다. 그러면 어느 날 연결되고 또 연결되고 또 연결되고 그게 하나의 덩어리가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아니면 이제 책에는요. 사실 시각화시키고 책에 전략적 공부 기술의 내용이 이제 제가 이거는 뺐어요. 왜냐하면 기술사의 어떤 논술하고는 안 맞기 때문에 그 논술 이야기하면서 또 다르게 이야기하려고요. 기억하는 과정에는요, 기억술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기억을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 단순한 기억은 가능합니다. 이런 것은요, 시각화시키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그램을 그리죠. 그죠? 아니면 도표나 다이어그램을 그립니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것이 시각화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번호를 붙이는 방법입니다. 자, 번호를 붙이면서 도표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그죠? 번호 1, 2, 3, 4 붙인다고 해서 외워지는 건 아닙니다. 번호화 시켜서 시각화시키는 기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장소하고 엮어서 영상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장소하고 엮어서 영상화시키고 거기다가 외워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영상되는 사물하고 또는 영상되는 장소하고 엮어서 하는 건데요. 이런 것은 외우는 것이 뭐냐에 따라서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우리 그 건설 계통에는 주로 시각화하고요. 기억하는 데는 시각화,
번호화하는데 그 시각화를 도표화하고 다이어그램으로 사실은 우리가 기억을 하는 거죠. 그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따로 아까 포스트잇을 만들어도 좋아요. 포스트잇을 만들어서 계속 문제마다 이것을 꼭 연결이 안 된다면 포스트잇을 따로 만들어서 계속 다른 문제, 이거는 여기다 한번 연결시켜 볼까? 여기다 연결시켜 볼까? 해서 계속 연결시키려고 여러분들이 의식화 하셔야 됩니다. 이게 논술의 기법이에요. 자, 나중에 내가 논술 쓰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해보면요, 이게 정말 같은 말이다 라는 게 나옵니다. 사실 전략적 공부 기술이나 다음에 지금 내가 책 소개를 시켜 드릴 건데요. 자, 이 책입니다. 뽑히는 글쓰기입니다. 자, 이게 시험에 통하는 글쓰기 훈련법이고요. 뽑히는 글쓰기고요. 이렇게 지금 누구죠? 최윤아 씨예요. 이 사람이요. 최윤아. 이분이요. 논술 쓰는 학원에도 엄청 다녔고요. 글쓰기 책도 엄청 봤대요. 자, 국문과 나왔어요. 국문과 나왔나? 나왔고요. 학원도 엄청 좋다는 곳 다 다녔고요. 그랬는데, 대학 나왔죠, 그죠? 자, 나왔고요. 그래서, 기자죠, 그죠? 저는 무슨 일보에, 정말, 날고 기는 몇백 대 일을 걸쳐서 이 기자가 됐더라고요. 그래 놓고 이 책을 썼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책은요, 사실은 저도 중고를 사려고 했는데, 중고책이 없더라고요. 중고책이나 서책값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글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정말 자기는 맹탕인데, 그냥 국문과는 아닌가 봐요. 그죠? 저도 앞에 지가 무슨 과 나왔다는 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기자로 이렇게 무슨 신문사인가 한번 들어갔는데, 무슨 조선일보인가 한번 봐보세요. 저는 책을 크게 보다가, 여러분 때문에 보다가, 정말 이 책은, 우리 기술서한테 너무 잘 맞겠다 싶어가지고, 정말 뽑히는 글쓰기. 저는 논술 시험이 정말 어떤 건 줄 알거든요. 보통 중고등학교 어떤 책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정말 여러분한테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도서관에서 빌려와서 중고책은 어쩌다가 하나씩 쭉 나오는데, 전부 다 팔렸더라고요. 매진 나와서 아직 새 책을 사려고 하니까, 내가 좀 고민이 됐어요. 근데 아직 책 반납대가 안 돼서 이걸 지금 보고 있는데 2017년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직은 중고 책방이 별로 안 나왔고요. 혹시나 필요하신 분 있으면 먼저 한번 보시라고. 정말 그나마 저는 책 몇 권을 빌려 놓았는데 그나마 이 책이 굉장히 쉽게 정말 쉽게 내용들이 잘 돼 있습니다. 혹시 마음 급하신 분 이거 한번 보시기를 바라고요. 저 지금 책 장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지금 이 책 비싸서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 그러고, 비싼 게 아니고 17,000원인가 12,000원인가 12,000원인데 비싸서 지금 못 산다고 그러죠. 첫판 인쇄가요 2017년이고요. 근데 이 책이 진짜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고등학생들도 이 책을 매뉴얼이라고 할 정도로 근데 정말 책이 좋더라고요. 완전 근데 중고등학생들이 보기에는 저는 오히려 안 맞고 우리가 보기에 더 맞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여러분한테 혹시 마음 급한 사람
이 강의 듣기가 조금 마음이 급해서 먼저 보고 싶다는 사람은 저는 추천드리고요. 뭐 저는 중간에 또 다른 책들을 또 보는 것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저는 좀 중간중간 다 좀 섞어서 이야기는 하죠. 그래도 기본은 이 책으로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가 꼭 기억을 암기를 해야 된다면 이라는 내용 가지고 했고요. 그 다음에는 다음 시간에는 논술 쓰는 방법. 우리가 정말로 논술이란 게 뭔가 여러분이 과연 제대로 알고는 있을까라는 것을 정말 하는 시간, 뽑히는 글쓰기. 여러분이 정말 제대로 된 논술. 이제 우리가 논술다운 논술, 기술사 공부하면서 정말 이게 논술이다 라는 공부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제가 좀 그걸 좀 가르쳐 드릴 필요가 있겠다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책도 한번 정도는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 지금 책 장사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여러 책 보기가 힘드니까 제가 정말 책을 골라서 여러분한테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